네, 박재범은 JYP에서 영구 제명된 후 시애틀로 돌아가 삐보잉과 타이어 가게 알바를 하며 생활하던 중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리네어 멤버들과 교류하며 아이돌 이미지를 살며시 떨쳐내고 힙합 R&B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행보를 보였어요. 특히 일리네어 제4의 멤버란 말이 나올 정도로 도끼, 더콰이어, 빈지노와 함께 어울리면서 언더그라운드 씬에 빠르게 침투했죠. 하지만 당시 박재범을 향한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돌 출신인 이 형님이 갑자기 언더씬에 들어오니까 씬 내부의 아티스트들은 물론 힙합 팬들까지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죠. 박재범이 일리네어 인기와 영향력에 편승하려는 일종의 빨대꽂기가 아니냐면서요. 그러나 그와 함께 어울린 일리네어의 입장은 달랐죠. 그들은 박재범의 당장의 실력보다 인간적인 매력과 힙합에 대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리네어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듯 박재범은 뛰어난 열정을 바탕으로 미친 듯한 작업량과 스텝업을 향한 노력을 통해 머지않아 5집 안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존나 부지런해 현실과 달리 규칙이 없네 좋아요 오케이 자극적인 썸네일 새벽 시간만 되면 girl 말해줘 네 마음 바래지고 baby 같이 올라가자 하루 위로. 근데 이로부터 약 10년 전 박재범보다 먼저 비슷한 압박을 경험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은지원이었죠. 그의 커리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세대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4집 발매 이후 갑작스레 해체됐고 은지원은 자신의 오랜 염원이었던 힙합 아티스트로의 전향을 빠르게 결심했죠. 먼저 그는 공격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초반 커리어를 다졌어요. 00 시즌의 비공식 앨범으로 발매한 G에 이어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컴필 앨범 참여, 약 10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서 발표한 정규 1집, 곧이어 1년 만에 발표한 정규 2집 등을 통해서요. 그만큼 이 형님은 재키에서의 이미지를 지우고 솔로 아티스트로서 빠르게 자리 잡으려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는 다르게 돌아오는 평가는 차가웠어요. 1집에선 재키 시절의 대중성과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예술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2집에선 보다 힙합에 집중한 음악을 선보였지만 그 완성도가 수준 이하란 평이 내려졌죠. 특히 귀에 낯익은 리듬 위로 벌스 내내 비슷한 플로우를 구사한다는 점은 래퍼 은지원의 가능성을 일축시켰고요. 결국 두 작품 모두 대중들에게도 힙합 팬들에게도 외면받으며 그대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나중 가서 은지원이 이때를 회상하길 자신의 아이돌에서 래퍼로의 변신이 단순 노선 변경이 아니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해요. 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랜 방황과 슬럼프를 겪었다 하죠. 그러던 중 이대로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힙합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맘먹고 3집 발매를 앞둔 약 5개월 전 드렁큰 타이거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대면한 자리에서 드렁큰 타이거가 처음 꺼낸 말은 너 지금 겉멋으로 힙합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이어 넌 아이돌 스타였기 때문에 음반이 좋게 나와도 욕먹을 수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뭐 이때 은지원도 이 같은 대중의 시선이나 자신의 현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스승으로 낙점한 DT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 않고 작업에 충실히 임했다 합니다. 일단 은지원은 기본기 다지는 걸 목표로 삼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웠어요. 템포가 느린 곡에선 어떤 식으로 뱉어야 플로우를 살리는지, 라임 운용을 어떻게 해야 기술적으로 뛰어난 리듬이 형성되는지 등등을요. 이처럼 DT로부터 단기 속성 과외를 받은 은지원은 비슷한 시기 무브먼트에도 합류하는데요. 근데 언더에서 구르던 셔니슬로우 같은 형님들이나 다듀, DT처럼 오직 힙합만으로 성공한 집단에 뜬금없이 은지원이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힙합 팬들은 곧장 헌재 커뮤니티로 달려가 은지원이 어떻게 문먼에 들어갔냐는 글을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냈죠. 그래서 일부 힙합 팬들은 이거 JK가 은지원 이름 이용해서 파이 좀 넓히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었고 결과적으로 은지원은 의도치 않게 크루에 피해 아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근데 이왕 들어간 거 신 최고의 사람들 도움 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지원은 그런 우려와 논란 속에서도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정규 3집을 완성시키며 대중 앞에 당당히 내놓습니다. 은지원은 과외 효과를 확실히 봤어요. 이전까지 리듬을 따라가기 급급했던 랩에서 벗어나 본작에선 이따금씩 리듬을 밀고 당기는 인상적인 구간을 만들어내며 한 단계 발전한 랩 실력을 자랑했죠. 또한 앨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스토리라인을 부여하며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별을 후회하는 남자의 심정을 담은 만취인 멜로디, 코믹한 설정 속 진솔한 인생관을 설파한 아이고, 고전 민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어기아디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조금만 천천히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랩으로 풀어낼 수 있는 래퍼임을 보여줬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래퍼 은지원의 정체성은 실종됐단 거였어요. 크레딧에 본인 이름을 올린 건 두 얼굴의 사나이 단 한 곡뿐이었고 앨범 전반의 색깔이 DT에 의해 좌우됐거든요. 랩 디자인과 목소리 톤은 JK 때깔이 강하게 묻어났으며 대다수의 비트 역시 DT가 주도해서 제작했다 보니까요. 물론 은지원은 본인이 작사한 곡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받은 게 있으면 크레딧에서 자기 이름을 빼놓는다고 밝혔기에 실제 참여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 면도 있긴 했지만요. 근데 이런 논란과 별개로 은지원은 이 3집을 통해 특별한 보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바로 솔로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히트곡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타이틀곡 만취 멜로디가 가시적인 대중적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재키 시절의 아이돌 이미지를 일부 덜어내고 대중들에게 래퍼 은지원으로서의 초석을 다지는데 성공했죠. 이 예상 밖의 인기에 힘입어 이 형님은 1년 반 만에 4집을 발표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4집의 앨범명에서부터 드러나는 그의 의도였죠. 은지원은 사실상 정규 3집을 자신의 정규 1집, 정규 4집을 자신의 정규 2집으로 규정하면서 이전까지의 작품들은 성장 과정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솔로 아티스트로의 첫걸음은 3집부터라고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채워준 건 지난 짝에서의 문제점을 고쳤다는 데서 나왔을 거예요. 지난 3집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DT의 색채가 지나치게 강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크레딧에 다양한 이름을 올리며 특정 스타일에 치중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죠. 길, 개코, JK, 바비킴, 스모키 J, 타이푼 등 무브먼트 크루원들과 외부 프로듀서들을 대거 들이면서요. 네, 이 앨범은 은지원의 모든 능력치를 총동원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리듬을 제법 맛있게 살리는 구간도 늘어났고 적당히 발음을 굴리면서 담백하게 내뱉는 톤은 드디어 본인만의 개성을 찾았다는 느낌을 냈죠. 또 본인이 전 트랙을 작사한 건 아니었지만 힙합적인 태도를 전시한 가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졌고요. 국힙 레전드 밈이 돼버린 에이톤 트럭에선 아이돌 출신 래퍼로서 겪는 힙합씬의 배타적인 분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메시를 가득 담았고 이외에도 사회적 문제와 사람들의 위선을 논하는 물음표, 자신의 방탕한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한 올빼미, 래퍼로서의 진지한 마음가짐을 드러낸 원 등 은지원은 이 앨범을 통해 힙합이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한꺼번에 집약해냈죠. 비록 종합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뛰어난 앨범은 아니었지만 그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걸 보여줬고 마치 이를 증명하듯 무브먼트의 마지막 단체곡 무브먼트 4에서 기라성 같은 래퍼들 사이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은지원은 4집을 끝으로 새로운 음악적 동료들을 찾으며 힙합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행보를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4집 이후 발표한 아디오스를 시작으로 데인저러스, 사이렌 등의 티페인 에이콘스러운 곡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을 기록한 게 이런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죠. 그 뒤에 YG에서 발표한 작업물들 역시 힙합의 문법보단 팝에 가까운 색채를 띄었고요. 이는 그가 더 이상 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겠죠. 이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날카로운 시선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 형님은 힙합씬에서 완전히 정착하는데 실패했다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돌 출신 래퍼들이 갖는 태생적 한계인 부족한 랩 실력과 대필 논란, 그리고 점차 팝적인 방향으로 이동한 음악 스타일 등으로 인해 끝내 모두에게 인정받는 래퍼로 성공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입견과 실력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힙합씬에서 지속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때론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디스코그래피를 차근히 채워나갔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태도만큼은 분명히 이거 힙합인데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죠, 어쩌면 언젠가 JK 형님이랑 다시 손잡고 20년 전처럼 힙합씬으로 투신할지를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연습하면 이렇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힙합만큼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워서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 중에 하나였고 계속 알면 할수록 더 멀리 가는 음악이 힙합이었던 것 같고요. 계속 해도 부족한 게 힙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음악이 힙합입니다.